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폭등 소식인데요. 이번에 폭등한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1.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마감 후에 보시면 28%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 직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어닝 결과에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떠한 결과가 발표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주가가 지금 솟구치고 있다. 왜냐하면 부킹이 톱 에스티메이트다. 에스티메이트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자, 부킹이라는 것은 예약인데 이 예약치가 에스티메이트를 넘어갔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EPS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0.13.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 정도 간신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509.3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참 모자랐습니다. 127.17 밀리언을 미스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는 이루지 못했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 102.2%나 성장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부킹 같은 경우는 28%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고 수치로 보면 637.8 밀리언이다. 그리고 전망치는 624 밀리언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 지금 부킹이 더 향상이 된 거죠. 자, 이 수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제목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부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킹이라는 것은 이제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따로 있죠. 우리가 로벅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로벅스를 매수하게 되면 여기에 부킹이 이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벅스를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이 매출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로벅스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로블록스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하고 좀 그 레비뉴를 쉐어를 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이 안에서 구축해 놓은 개발자들한테도 한 25% 정도 지불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킹의 숫자가 앞으로 우리 매출의 추세를 짐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로블록스의 사용자인데요. 보시면 47.3 밀리언 따라서 4,730만 명이 지금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치 역시 작년에 비해서 31%나 껑충 뛰어 오른 수치죠. 자, 이번에는 hours engaged 사용 시간입니다. 11.2 빌리언 따라서 112억 시간을 지금 사용자들이 단 3개월 동안에 사용한 거죠. 이 수치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28%가 상승을 한 수치다. 그리고 average booking per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13.49달러를 지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요. 뭐 성장률이 매출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지만 나머지 부분, 즉 부킹은 28%,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는 31%, 그리고 사용 시간은 28%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28%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로블록스는 끝났다. 왜냐면 이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게임을 누가 해? 로블록스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 거고 사용자 수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기커녕 31%, 28%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로블록스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굉장히 어두운 전망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됐다. 이렇게 이번 어닝 결과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몇몇 기업의 어닝 실적을 추가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페이팔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 이후에 4.7%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3분기의 논갭 EPS부터 보시면 1.11이 나와서요.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3센트 정도 간신히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갭 EPS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0.92가 나와서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21센트가 더 나왔다. 따라서 어닝은 그런대로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출인 것 같은데 6.18 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3.2% 성장한 거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체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도 50밀리언이 부족해서 매출의 그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Q4 4분기의 전망치인데 매출의 전망치가 6.85 빌리언에서 6.95 빌리언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24 빌리언보다 상당히 부족하죠. 따라서 매출의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한 EPS의 전망치 역시 1.12를 던져줬는데 이 수치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은 1.28이었으니까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4분기에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 따라서 이 어닝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5% 정도 하락하면서 그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호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벤모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페이를 할 수 있는데 아마존닷컴에서 드디어 벤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에 가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할 때요. 페이먼트의 수단 하나로 벤모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내년부터 드디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커다란 쇼핑 웹사이트인 아마존닷컴에서 드디어 이제 벤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호재라고 우리가 시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망설이다가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직후에 버진 갤럭틱 역시 그들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도중에는 주가가 1.84% 정도 올라가다가 어닝 발표 후에는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Q3의 갭 EPS는 마이너스 0.32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결과는 아니죠. 레비뉴를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2.58 밀리언이 나와서 전망치보다 0.89 밀리언이 오히려 더 나왔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수치는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정보가 더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또 해줬냐면 이번에 이제 민간 부분에 우주 여행 상품이 있잖아요. 이러한 서비스를 2022년 4분기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발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또 딜레이를 발표했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내년 4분기에는 드디어 이제 민간 항공, 민간 우주 여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그래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정체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캐시 포지션. 아무래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캐시가 어느 정도 많이 있나 현금의 보유량이 중요한데요. 지금 약 1 빌리언 정도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바이테입니다. 인바이테는 그 시장 도중에는 0.19% 떨어졌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12%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결과가 발표됐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의 논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1,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를 1센트 정도 가까스로 넘어섰고요. 하지만 갭 EPS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91이 나와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전망치보다 무려 9센트가 덜 나왔다. 따라서 순이익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좋지가 않은데요. 114.4 밀리언,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12.16 밀리언이 오히려 미스를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어닝도 미스, 그리고 매출도 미스가 난 거죠.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66%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빌러블 볼륨, 즉
즉 그 인바이테라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몇 개 정도의 키트가 판매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분기 동안 29만 6천 개를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수치는 2020년에 같은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때는 15만 7천 개밖에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1년 만에 한 90% 가까이 키트 판매가 늘어났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전망치를 어저스트 했다. 따라서 전망치를 수정한 건데 하향 조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애뉴얼 가이던스가 450에서 475로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의 성장이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484였거든요.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로 하향 조정이 됐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1월부터 그 12월까지 2021년의 전반적인 그 어닝 가이던스를 낮춰서 조정하면서 주가가 12%나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바이테라는 종목 그리고 텔라닥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먼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레모네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이 이번에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인수가는 500밀리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트로 마일의 주가는 7.6%가 급등했고요. 레모네이드의 주가는 5%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통상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인수합병을 할 때는 작은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고요. 큰 회사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회사를 이번에 인수합병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자, 레모네이드가 동의를 했다. 인수할 것을 동의를 했죠.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올 스톡 트랜잭션이니까 현금을 주지는 않고요. 단순히 그 주식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가치는 한 500밀리언 정도가 이번에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레모네이드에서 이번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겠죠. 자,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은 테크놀로지를 앞세워서 카 인슈어런스를 하는 기업이다. 카 인슈어런스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을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메트로 마일은요, 마일리지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책정하는 이러한 특이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일리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트로 마일은 차에 부착하는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를 통해서 액추얼 클레임 데이터, 그러니까 과연 그 운전자가 내가 이만큼 마일리지를 사용했다라고 제출을 할 텐데 이 데이터와 이 센서에 찍혀 있는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레퍼런스를 삼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메트로 마일이라는 기업은요, 정말 많은 마일리지, 즉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인수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레모네이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능력,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의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홈 인슈어런스라든지 아니면 펫 인슈어런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한 그런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합병했다는 거죠. 자, 이번 인수합병 건은요, 2022년이니까 내년 2분기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조금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레모네이드가 자동차 보험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올인하고 있구나,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동차 그 보험 시장에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줄 종목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커다란 그 뉴스가 발생을 했는데, 제프리즈라는 유명한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950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400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줬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니까요, 지금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힘써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시장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테슬라의 독주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쟁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40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프라이스 타겟도 대단한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웨드부시의 댄 이브즈라는 전문가는요. 1,800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전문가는 어떠한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1,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영상을 가지고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oining me now is Dan Ives, Managing Director of Equity Research at Wedbush. Dan, welcome. So actually, Robert just answered one of the questions I was going to have, which is, was there a risk of Elon Musk controlling less of this company in the future? It sounds like he could actually end up controlling more of it. Yeah, I mean, he's still going to own anywhere from 23 to 25% of Tesla. And I think going into this, I mean, investors thought that he would sell potentially 5-6% of his ownership, just given the tax bill coming due. 10%, and of course the bizarro soap opera poll over the weekend. That's just another chapter for Musk. But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it continues to be a containable amount. I still view it as a blip of the radar. You know, he had even more bizarre tweets that many would say raise the risk of regulatory crackdown at a time when full self-driving cars are out there on the streets for, you know, regulators to crack down any time if they want to. But this is also his advertising genius, isn't it? He talks all the time about how he can literally sell the cars for less because Tesla doesn't have to advertise. Yeah, this is a company that doesn't formally advertise. And, you know, part of the cachet is Musk, and that's how Tesla's built the brand globally. And what you're seeing now in terms of the stock, it's just more and more that adoption. I think Hertz, Uber, as well as just the margin story from 3Q. Those are the two linchpins that obviously crossed the $1 trillion mark, but we don't think it stops here. I mean, I believe in part of this $5 trillion green tidal wave, Tesla still in that early innings of playing out. So that's why I think more and more investors continue to have a strong appetite for Tesla shares like you're seeing today, despite the bears yelling fire into a crowded theater. They're down less than 3% at this point. So what is the multiple in the earnings power now that you see it under $800? Or at some point, is that just not relevant because this stock is sort of deciding its number for you? I mean, the $1,500 price target itself was the bull case just a couple of weeks ago, predicated on some pretty strong earnings per share and a pretty high multiple as it is. So how do you get to 1,800? Well, I think a lot of it, you got to look at some of the parts.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these transformational growth stories, the Amazons and Netflix, and of course, Tesla, looking near term at earnings, I think you don't see forest for the trees. I view some of the parts. I think China alone is worth potentially $400 to the story. And then you look at what's going to be a $5 trillion market that they own 80% of. This is a company that into the next few years, I think EV could go from 3% of automotive to potentially 10% in the next 2 to 3 years. That could be $25, $30 of earnings power for Tesla. That's why I believe this is really a name that we saw a tipping point the last few weeks. You see it in the stock, but I don't think this is really a pull forward. I think this is just starting, I think, the next phase of the Tesla bull thesis. So finally and quickly, is there anything that Musk could do with the shares or sort of with Tesla that would alarm you from the standpoint of reaching those objectives that you just described? Well, I think right here, it just needs to be containable sale. I mean, everyone knew about the August expiration, so 10%, that's containable. If it starts to be more of a cascade and more selling, that could really create more of a negative. But for right now, we continue this as a name that has significant upside into the next few years as part of what we're seeing in EV. And I think Tesla continues right now, at least in EV land, it's Tesla's world. Everyone else is paying rent. As it's just shy of $1.2 trillion as we're here chatting. Dan, thanks so much for your time today. Thank you. Dan Ives on Tesla.